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주식을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금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고 주식을 해도 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저는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저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증시의 하락이 거의 끝에 가 있고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주식을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의 이제 인사이트와 그리고 왜 주식을 시작해도 되며 어떤 전략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성공하는지 제가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10분만 시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의 이 증시 하락이 거의 끝물에 다다랐다. 이제 곧 있으면 상승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이제 금리하고 그 다음에 뭐 증시 하락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을 것 같은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신용이 좀 많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증시 하락이 시작된 지가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지금 증시는 거의 끝에 다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시기상 끝이라는 거지 지금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시 하락의 마지막 단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하락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증시가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하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증시가 한번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뭐 코로나 때처럼 폭락이 나온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코로나 때 같은 폭락은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서 하는 투자는 기회를 자칫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를 하되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달 적금식으로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이제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왜 지금 시기상으로 거의 끝물에 와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2021년 중순부터 조정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고점 대비해서 약 1년간 저점, 최저점까지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2년도부터 지금 23년도까지 반등을 보여주는 듯 하다가 최근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장이었습니다. 올해 중순까지는. 근데 지금 연말에 다시 떨어뜨리면서 여전히 약세장을 연출하고 있어요. 최소한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주봉상 120선 위로 올라와주는 움직임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22년도 말에 달성했던 저점을 깨고 더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위험할 수 있겠지만 시기상으로 급락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이제 시기상으로는 곧 마무리가 될 것이다 말씀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증시 사이클이 한 사이클이 도는데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물론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조정장이 더 길어요. 그래서 조정장은 일반적으로 2년 정도를 잡고 가는 게 평균입니다. 그런데 21년도부터 22년, 이번에 23년도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벌써 2년에 이제 2년 하고도 시간이 좀 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끝내고 내년이 되면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장이 2년 6개월을 진행했다라는 거는 정말 길게 봤을 때 3년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최대치로까지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장이 나온 지, 고점 대비해서 증시가 무너진 지가
이제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이다. 정말 길어봐야 1년 안에 증시를 추세를 전환시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모아나간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시기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단순히 증시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다라는 악재들이 계속 쏟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증시를 하락시키는 최악의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들이 이미 다 소진이 되고 발생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증시가 더 이상 하락할 곳이 없는 겁니다. 증시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고금리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고금리보다 증시를 떨어뜨리는 안 좋은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전쟁이에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도 막론하고 항상 통해왔던 수학의 정석 같은 여러분들 공식입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언급을 했고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통하던 논리였습니다. 증시가 저점을 잡아나가는 단계 바로 고금리일 때 그리고 전쟁일 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불경기 여기까지가 이제 최대치다. 이게 이제 다 악재에 반영이 됐다면 증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금리가 정점을 찍었는지, 전쟁이 정점을 찍었는지, 불경기가 정점을 찍었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맞습니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예측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좀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고금리를 작용시키는 요인이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그죠? 물가 때문에 지금 고금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경기는요, 안 좋아요. 불경기입니다, 지금. 그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원래는 낮추는 게 맞는데 왜 이제 고금리로 가냐면 물가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물가가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갈 수 있나요? 그건 또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불경기로 이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이제 좀 낮아집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뭐예요? 전쟁 이슈까지 겹쳤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쟁 때문에 물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요소가 다 짬뽕된 거죠. 물가도 올라가지, 경기도 안 좋지, 고금리지 이러면서 각종 악재가 다 맞물리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물론요. 금리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전쟁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모두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기 그리고 이 이슈들로 인해서 더 이상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증시가 거의 조정장의 극에 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기준금리를 5.5%를 책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5.5% 그리고 한국은 3.5%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낮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더 쳐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돈을 빼니까 지금 한국 증시가 더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동결한다고 결정 내렸을 때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어제 이제 금리 동결했죠. 그래서 6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니까 돈을 다 한국에서 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한국은 더 이상 돈이 말라붙어 정말 많이 말라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놓은 현금이 예탁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거나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돈들이 신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선이 고객예탁금 추이고 파란색 선이 신용 추이예요. 근데 2022년 말에서 23년 초에 예탁금도 바닥, 신용도 바닥을 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은 적은 게 좋고 예탁금은 많은 게 좋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둘 다 많은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증시가 엄청 많이 올라가거든요. 증시에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현금이 들어오는 게 더 건강한 상승이겠죠. 근데 어찌됐건 22년, 23년에는 예탁금이고 신용이고 모조리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갔고 23년 초부터 중순까지 반등을 보여주면서 살아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예탁금과 신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수는 역시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지금 10월까지 증시는 3달 동안 내리 연장으로 저점을 갱신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는 좀 안 좋은 이슈지만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거는 더 이상 빠져나갈 돈이 별로 없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빚으로 투자한 물량이 많이 깨지거나 박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지금 주가라든지 증시들이 많이 흔들리고 하락하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말 그대로 빚으로 쌓아 올린 물량들, 위험한 물량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되면서. 그래서 이런 이제 과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증시가 더 하락하는 것도 있는데 반대 매매가 그리고 신용 매매가 좀 줄어들고 있다. 지금 증시가 좀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0년도, 21년도 증시가 폭등을 할 때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증시는 올라갔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던 거예요. 신용도 많아지고 빚을 내서 또 하는 사람도 많고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를 보시게 되면 전쟁도 여러분들 뭐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동 전쟁까지 퍼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물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경기도 안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은 3.5%.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라든지 이번에 중동 전쟁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전쟁 이슈로는 증시가 그다지 하락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중동 전쟁 이슈도 어느 정도 반영되긴 했지만 중동 전쟁 이슈들의 반응보다도 이 고금리,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커요. 거기에 그 이슈에 지금 시장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경기도 더 이상 시장 하락을 부추기질 않고 있어요. 불경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불경기라서 무서워가지고 투자 못하는 사람은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다라고 뉴스에서 떠들어봤자 증시는 그것 때문에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진짜 IMF급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부동산발 리스크가 좀 존재하긴 하는데 그게 좀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 정도로 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슈도 더 이상 지수를 그다지 하락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중동 이슈가 터졌을 때도 지수가 생각보다 선방을 했어요. 이번 주 초에도 그렇고 지난주 말에도 그렇고. 그래서 전쟁 터졌는데 그다지 그렇게 뭐 지수가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네. 그리고 한국 기준금리 동결하고 미국 국채금리 급등하고 그 이슈들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어때요? 지수가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그냥 바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고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시장의 타격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금리 이슈까지도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미국이 과연 기준금리가 현재 5.5%인데 뭐 7%, 8%까지 올릴까요? 물론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물가도 올라가는 이유가 전쟁 때문인데 전쟁 해소되면 결국 물가는 또 다시 낮아지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금리를 뭐 8%, 10%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감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게 와 있는 거예요. 고금리도. 더 이상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금리도 이제 올린다 해도 조금 올리거나 거의 이제 정체로 갈 가능성이 높고 전쟁은 이미 뭐 할 만큼 했고 그 다음에 불경기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증시를 하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 이미 대부분 반영이 됐거나 되고 있다. 전쟁과 불경기는 이미 반영이 됐고 지금 국채금리 상승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여기서 이제 뭐 진짜 뭐 부동산 사태 터진다 이러면서 막 도미노로 무너지거나 이런 게 있으면 시장이 폭락을 한번 하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기상으로는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주가를 보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매집해 나가시면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증시가 이제 연출이 됐어요.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좋은 결과,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테니까요. 꼭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댓글 달아주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불금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증시 하락했다고 우울하게 보내지 마시고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 새벽을 잘 이겨내고 따스한 해를 맞이하는 내일을 저와 함께 맞이해 보시죠. 모두 대박 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을 이겨나가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존경스럽습니다. 분명 부자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영상과 힘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타장인이었습니다.